주로 그러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좀 그때 특이한 락이죠. 예. 그리고 구현체는 클래스는 이게 구현체인데 리엔트런트 락이랑 리엔트런트 리드 라이트 락은 이제 실제 락을 구현한 기본 구현체이고요. 아, 이 볼드로 바꾼데 색깔이 안 나오네. 네, 이거는 이제 리엔트런트 락이랑 이제 컨디션을 쓰는 그 간단한 샘플을 했는 건데 전에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전에 자바 랭귀지 할 때 그 코드 동일한 코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싱크로나이즈드랑 제일 큰 차이점이 싱크로나이즈는 웨이 노티파이를 할 때 싱크로나이즈드 됐을 때 그 모니터 객체에 대해서 볼게요. 웨이트를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컨디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하나의 락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을 만들 수가 없다고. 내가 웨이스를 하고 있는데 특정한 컨디션에 대해서 웨이스를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굉장히 큰 단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바운디드 버퍼 같은 거 이런 거를 하고 그 구현하고 있는데 멀티 스레드 큐라고 생각하면 되죠. 멀티 스레드 큐를 내가 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큐 풀을 때는 그 큐 풀을 때는 내가 그 뭐지 라이트 하는 놈은 웨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푸스라는 놈은 웨이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큐가 엠프티면 게스라는 놈이 웨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게스를 하려는 놈은 관심 있는 게 풀이 아니고 이게 엠프티라는 컨디션이거든요. 엠프티라는 컨디션. 그죠? 내가 게스를 하는 스레드는 나는 엠프티라는 컨디션에 상관이 있는데 싱크로나이즈드에서는 웨이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웨이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푸스를 하는 놈은 나는 풀의 컨디션에만 관심이 있는데 똑같이 또 락을 잡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불필요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 웨이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풀 컨디션을 체크할 놈이랑 그 엠프티 컨디션을 체크하는 놈들이랑 같이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엠프티 기다리는 놈들끼리 그러니까 게스를 하려고 하는 놈들끼리 기다리고 풀 하려는 놈들끼리 기다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기존에 안 됐어요. 이게 싱크로나이즈드 자체가 안 되기 그런 구조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락에서 여러 개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고 이 방식으로 원래 포직스 스레드라든가 일반적인 스레드 API들을 제공하는 방식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능하고요. 락은 뭐 락과 언락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싱크로나이즈랑 크게 다른 점은 블락이 아니냐는 거죠. 블락이 아니기 때문에 락 다음에 반드시 언락이 와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랑 파이널리 구문으로 묶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되고 락하고 언락을 쓸 때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웨이시라고 하면은 쫑나니까 메소드 이름이 충돌되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쓰는 데 있잖아요. 웨이시나 노티파이는 그래서 비슷하게 await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컨디션에다가 await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반대 거는 뭐죠? 시그널이 있죠. 시그널은 notify에 해당되는 거 있죠. notify에 오래돼 해당되는 건 뭐죠? 이게 뭐지? 브로드캐스트인가? 시그널이 아니고 브로드캐스트인가? 여기서 이제 그 주위에서 볼 부분은 만약에 이걸 싱크로나이즈로 했으면은 이거를 싱크로나이즈드 해가지고 락을 이렇게 그냥 이메일 락을 가지고 락 오브젝트 잡고 싱크로나이즈드 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얘를 쓸 때 그 노티파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not empty, 그 empty 시그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 게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푸터들도 똑같은 락에 대해서 웨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컨디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분화가 안 돼 있고 락에 대해서 그냥 웨이스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노티파이 all을 해줘야만이 게터도 깨어나고 푸터도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노티파이 해가지고 깨어나는 놈이 만약에 게터였으면 동작을 해요. 그죠? 게터였으면 그 한 놈이 깨어나서 동작하면 되는데 계속해 푸터였으면은 내는 푸트가 딱 깨어나서 체크해보니까 여전히 걔는 관심 게 풀이거든요. 또 여전히 풀이네. 그러면서 다시 락을 웨이트 하다가 다시 웨이스로 빠져버릴 거라고. 그러면 한 명도 안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노티파이랑 노티파이 올이 다르잖아요. 노티파이를 하면 반드시 웨이트 리스트에 있는 스레드 중에 한 놈만 깨어나요. 그 특정한 락의 웨이트 리스트에 있는 놈이. 그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싱크로나이즈드로 구현을 했으면은 노티파이 올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아마 이건 뒤에서도 다시 한번 더 노티파이랑 노티파이 올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노티파이랑 노티파이 올은 두 개가 사용되는 범위가 다르고 노티파이가 성능적으로 유리해요. 뭐 당연히. 왜냐하면 노티파이 웨이트 하는 놈이 100개, 1000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00개가 다 깨어나야 돼요. 그 엄청난 오베드죠. 그런데 노티파이를 하면은 한 놈만 깨어나는 거 보장이 되는데 그놈이 깨어나서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싱크로나이즈드로 구현했을 때는 그게 보장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걔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컨디션들이 웨이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스프리어스 웨이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컨디션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컨디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컨디션 여기에 while count는 아이템 랭스 이게 뭐죠? 풀 컨디션이에요. 풀 컨디션. 그죠? is full이잖아. is full. is full일 동안은 계속 루프로 돌아가는 거. 웨이스 빠지라는 거죠. 이게 왜 while을 if가 아니고 while이냐? 그게 바로 스피리스 웨이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반드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디언 컨디션을 줘야 되고 가디언 컨디션을 줘야 되고 이 가디언 컨디션을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이런 방식으로 다 그 노티파이 올 된 놈들이 다 모든 스레드 다 깨가지고 다 체크하게 되면 성능진 오베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러한 컨디션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면은 그래서 노티파이 올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싱크라이즈 블락을 사용하지 말고 자바 5 이후니까 그 리엔트런트 락을 쓰고 컨디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그 효율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웨이트하는 스레드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는 더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프로보스나 애닝크나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웨이트 하는 것들이 많은 스레드들은 보통은 그 스레드 풀이에요. 스레드 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스레드 풀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대부분 많지는 않아요. 기다리는 스레드들이. 스레드 풀 엑시큐터는 이미 자바 5 안에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잘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이러한 그 약간 그 스레드 풀하고 다른 서로 다른 뭐 푸켓 같은 거 푸켓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그 자바 5 이상에서는 이제 컨커런트 유틸에 다 패키지가 다 제공되죠. 실제로는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게 딱 맞지 않은 경우에는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케이스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나와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내가 어떤 공유된 자원이 있고 공유된 자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공유된 자원이 하나인데 공유된 자원이 여기 뭐죠? 여기서는 아이템즈죠, 그죠? 아이템즈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이템즈에 넣기 위해서 다 락을 잡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들 물론 아이템즈
뿐만인가 카운트도 있죠. 같이 지금 그 공유 자원이 같은 락에 대해서 공유된 자원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케이스죠. 아이템즈라는 어레이도 있고 카운트도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요것들이 같은 락 안에서만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 공유 자원은 두 개예요 지금 현재 이 같은 케이스에는. 그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자원은 반드시 같은 락을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실제 이 카운트랑 아이템즈 랭스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공유 자원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딱 이것이 공유 자원이라고 못 집어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네. 다 여러 개가 있네 지금. 전부 다 공유 자원이네. 요거 공유 자원은 네 가지가 있네요. 아이템즈, PTR, 테이크 포인트, 카운트. 그죠? 네 가지가 다 이게 같은 자료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디스 객체 자체가 자료 구조 하나잖아요. 이 자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공유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어쨌든 간에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디스 객체가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이 디스 객체 이 클래스 구현하는 쪽에서 보면 이 네 가지 그 요소들이 네 가지 요소들이 공유 하나의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공유 객체들 공유 자원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게 까먹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이거 이제 보니까 그 누구지? 조슈아 블로치인가 블로인가 하여튼 그 아저씨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그 뭐냐 이펙티브 자바 쓰고 뭐 굉장히 책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자바 유틸 그러니까 컬렉션 패키지 설계하고 선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구글을 가 있는 아저씨인데, 어? 어? 뭐 부자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그 아저씨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API 예로 예를 들고 있죠. 이런 API를 만들면 안 된다. API가 메소드 이름이 충분히 그 리저너블 해야 되는데 그 걔가 뭘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API가 그 자기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내부적으로 그냥 임플리시하게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자, 얘는 인터럽티드는 클래스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고 is interrupted는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맞나? 맞죠? 네. 자, 그리고 interrupted는 굉장히 웃긴 건데 현재 스레드가 인터럽트 됐는지 여부를 알려주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is interrupted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문제는 얘가 리셋을 한다는 거죠. 인터럽트 플래그 자체를. 어? 그래서 얘는 API를 만들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얘랑 사실 구분한다는 자체가 API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읽어본 사람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코드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API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API를 막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thread.interrupted and reset 뭐 이렇게 좀 친절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뭘 하는지 중요한 거 하나 리셋한다는 거 플래그를 리셋한다는 거를 빼먹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인터럽티드가 추루가 나와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인터럽티드 콜 해보면은 그때는 폴스가 나오거든요. 리셋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API를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인터럽트를 이렇게 따로